자,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강남이랑 송파권이 좋기는 한데 그 아파트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네. 1, 2억대 정도로 전세 안고 사놓으면 좋을 만한 지역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잠실 본동이랑 삼전동 비교해보고 있는데 네. 그 두 지역 중 어디가 좀 더 유망할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잠실 주공 5단지도 갖고 계시고 또 뭔가 작게 사고 싶은 것도 또 잠실 쪽이신 거고. 네네네. 이 일대를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실과 삼전동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우면 좋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미 주공 5단지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잠실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잠실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합운동장과 삼성역 또 요 중심으로 해서 대형 개발 호재의 온기가 따끈따끈하게 전해지는 그런 동네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마이스, 또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 사업들, 그리고 이미 종합운동장의 옆에 넓은 공터가 지하와 지상으로 오피스도 일부 있고 또 쇼핑몰, 또 교통, 또 이런 문화시설들이 함께 들어오는 부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미 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도 지난 아마 5월 9일 날 재건축 설명회도 진행을 했었죠. 자, 주변에 잠실 이런 아파트 단지와 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미 잠실은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포함해서 30억 시대를 문을 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담이 가는 이런 아파트, 그 아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자면, 자,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 잠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은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인데, 자, 이렇게 주변은 아파트와 종합운동장들, 주상복합, 쇼핑몰들인데, 자,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잠실 본동이나 삼전동은 내용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저층, 저밀, 주거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근생들, 6층 이하의 저층, 또 이렇게 고밀도까지는 아니지만 밀도가 있는 아파트들이 아니라 저밀도로 되어 있는 빌라 다세대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 주변에 30억 시대를 연 아파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자, 밴드웨건 이펙트. 자, 동조 현상. 나도 개발의 압력,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는,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주거 정비 사업의 요건, 법적 요건을 갖추고 또 형태를 가지고 재개발의 압력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시도를,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시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지역들을 조금 더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 본동과 삼전동을 비교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 사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아시아 선수촌 또 삼성 종합운동장역과 더 가까운 쪽이니 잠실 본동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직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아요. 특히 잠실 본동 같은 경우는 위쪽은 새마을시장 쪽으로 조금 상권이 발달을 해 있으니까 아래쪽, 잠실 본동 아래쪽 지역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기도 실직 사실 말씀하신 금액대로 소액 투자, 전세 안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가능해요. 또 추가로 삼전역과 석천 고분역 사이 상당히 역세권이죠. 예, 역세권이에요. 여기에는 삼전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하단과 배명고등학교 있죠. 또 상단과 하단 이렇게 나누어서 민간 도심복합 사업 또는 예전 모아타운 형태에서도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동의서도 걷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빨리 아파트가 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투자한 주택이 시세 차익을 발생하는 것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 이미 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계시니 사실 이런 형태에서 최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아파트 부분들, 자, 6억 이하이고 59제곱미터 이하, 최근에 또 신축들은 세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폭 넓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또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 더 방향성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세금적인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현재 그 동판교의 보틀마을 9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매매를 하고, 네. 분당 쪽, 재개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거나 아니면 서울 쪽, 중심지로 재개발을 가능한 곳으로 옮길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동판교 보뜰마을 계시면서 분당으로 내려갈까 서울로 올라올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네, 어디가 좋을런지 저희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자, 동판교면은 삼평동 쪽인데 단지는 어디를 정확하게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틀마을 9단지요. 아, 보뜰마을 9단지. 네, 자, 삼평동에 있는 동판교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은 실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전세를 안고 지금 투자하신 상태이실까요? 아니요, 실거주는 8년을 했고, 네. 보유는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월세를 주고 있고요. 아, 네, 요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월세를 주고 계신 걸까요? 전세를 주고 계신 걸까요? 월세 주고 있어요. 월세 주고 계세요. 자, 이거를 매도를 하신다. 몇 평형 가지고 계세요? 44평이요. 아, 네. 자, 매도하시면은 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자 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서울 쪽이나 분당 또 재건축 재개발에. 12억에서 15억 사이 정도만. 12억에서 15억 사이. 네. 자, 그러면 내용을 알았으니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뜰마을 9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판교, 삼평동 쪽에서도 대표 단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성을 띈 단지예요. 사실 그러면 갈아타기를 한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울의 상급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님? 예. 네. 자, 그러려면 사실 첫 번째 분당 재건축 쪽보다는 사실 서울로 들어가시는 부분들 검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당 재건축 쪽 부분들은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판교역과 또 경강선 바로 앞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보뜰마을 9단지를 뛰어넘는 단지라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미래 기대감을 상쇄했을 때 그 이상의 미래 가치를 충족하는 단지는 분당에서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늘 제가 두 가지 부분을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떤 부분이냐. 지금 금액대가 12억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지금 거주는 아니고 전세를 안고 또는 임차를 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투자의 정석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단지들은 서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서울의 대표성을 띈 그러한 아파트 쪽을 하나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 내에 실제 움직임이 있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면 두 채잖아요, 집이. 그렇죠, 시청자님? 예. 네, 자, 그러면 플러스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수 제외가 되는 비아파트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그냥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2억 정도의 자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삼평동 보뜰마을 구단지를 뛰어넘는 서울의 상급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입성하기는 조금 금액이 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포지셔닝은 뭘까요? 그 다음 스텝은 대표성을 띠는 대장 단지를 갭을 안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능성이 있는 비아파트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토호제 때문에 강남 3구하고 용산을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 예.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실질적인 상담인데 자, 보시면 우리 옥수 성동구 중에서는 가장 대표성을 띈 아파트들이 요렇게 금호역 옆에 보면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라든지 옥수 파크 힐스 같은 이런 아파트가 전세를 안고 대략 국평형이 10억에서 12억 정도, 10억 선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단지도 하나 안고 계시면 어떤 부분이냐?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단지들은요, 서울의 집값 상승을 리드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고 그 상승률에서 소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지 수도 2,000세대가 넘고 역에서도 가깝고 또 다른 지역들 좀 보자면 우리 마포 쪽으로 성동과 마포 쪽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마포 쪽으로 보시면 우리 이렇게 아현역 우리 마포 쪽 뒤쪽으로 대장 단지들이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 자, 이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도 보시는 것처럼 세대 수도 2,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고 신축이고 또 전세를 안고 10억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금에서 대장 아파트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부분들이 1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금으로는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 재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것들을 비아파트의 세제 혜택, 주택수 제외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하는 이런 1번, 2번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서울에 이제 상급지로 판교보다 상급지로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빠르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경기도 지금 현재는 송파구에 그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2002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강주시에 네, 탐벌동에 현대아파트 45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는 전세를 주고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강주 제가 궁금한 거는 강주에 있는 아파트 매도 시점하고 네. 그걸 팔고 강동구에 10억대 예산으로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네.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지역을 좀 도움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경기도 광주에서 강동구로 오는 건 어떤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자, 네. 우선 우리 탐벌동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결론적으로 자, 가장 빠르게 약간의 그러니까 뭐 급하게 급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결정을 하셨다면 행동은 신속하게. 그래서 이게 오르면 팔아야지 주변의 개발 호재를 기다린 다음에 팔아야지 이런 부분들은 타이밍이 늦어요. 왜? 그 광주의 탐벌동의 아파트가 오르는 사이에 서울에 있는 시청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바로 매도 시기를 잡고 매도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네. 탐벌동은 바로 매도. 자, 두 번째는 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단지들은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자, 예시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로 실거주를 하면서 자, 그럼 시청자님, 우리 네. 깨끗하고 신축 이런 아파트 살면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시세 차익을 조금 많이 보시려면 몸이 조금 불편하고 사실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차도 좀 불편하고 노물도 좀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보수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시는 게 사실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시세 차익을 보는 쪽에서는 몸뚱아리가 오르는 쪽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그러면서도 강남 3구 용산 제외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들 중에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실거주를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 아까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우리 길동 삼익파크 같은 경우에 평수는 조금 줄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대략 5구 타입, 뭐 20평형대 또 하나는 여기 또 앞에 천호 여기 우성 아파트 네. 이런 경우가 예시입니다. 대략 여기도 한 9억대 작은 평형대인데 둘 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재건축 부분들은 사실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리는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두 개 단지들은 이미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오고 관처, 즉 내가 어느 호시를 받을까까지 가까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개 단지들 재건축의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실거주 입주를 하시면 시세 차익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정리를 네,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사실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한다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와 닿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떠시던가요? 네, 사실 실거주를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내 집이 오를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는 엄밀히 보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자금 여유가 많은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잖아요. 네.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사실 똘똘한 한 채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세를 안고 적은 금액으로 그거보다 조금 플러스해서 갭을 안고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중급지에서 상급지 또 상급지에서 또 그 위에 상급지로 옮겨 타는 이러한 전략들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네.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똑똑한 재테크 하시길 또 응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